화성 비봉지구에는 278필지의 단독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다가구와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 구분되는데요. 이곳의 일조권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내 집을 짓는다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일조권 적용의 최신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비봉지구입니다.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가 184필지이고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가 94필지입니다. 주거전용은 2025년 하반기 아파트 입주 마무리에 맞추어서 천천히 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다릅니다. 보통 상가주택이라고 부르잖아요. 상가주택은 아파트 배후 수요에 대비하여 미리 상권 선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입주 전부터 상가주택의 신축 공사가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벌써부터 건축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는 곳이 8, 9필지가 넘고요. 커피숍이나 부동산 사무소, 편의점, 식당 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4층이 넘어가는 건물을 신축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바로 얼마만큼 최대한의 상가 또는 주택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대지에 대한 건축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일조권입니다. 비봉지구 상가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4블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두 점포주택의 4층 부분이 비스듬히 잘려나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여기는 3블럭입니다. 이곳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4층 부분이 니은자로 꺾여 있습니다. 모두 정북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사선 제한을 받아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합니다. 인접지의 채광이나 미관, 그리고 통풍, 일조에 대해서 환경을 고려한 것이죠. 그런데요, 같은 비봉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뭔가 이상합니다. 4층 부분이 비스듬하지 않고 곧게 올라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공사 중인 건물도 마찬가지로 4층까지 반듯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용 주거 지역 및 일반 주거 지역에서 너비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에 일조권을 적용하면 계단식 건축물이 형성되어서 도시 미관을 제어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 준 것입니다. 정북 방향으로 대지에 접하는 도로폭 전부가 너비 20m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가 너비 18m 도로에 접하면 일조권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이곳과 같이 너비 10m 도로라면 당연히 일조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일조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북쪽 방향 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즉 이격거리로 정해지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물 높이 9m 이하면 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격하고 9m 초과면 건물 부분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이죠. 2023년 9월 12일부터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법규에서 건물 높이가 9m에서 10m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높이 10m 이하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야 하고요. 높이 10m를 초과하면 해당 건축물 각 높이 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 적용을 받고요. 건물 높이가 12m면 이격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해야 하니까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6m를 띄워야 하고요. 건물 경계선과 대지 경계선이 1.5m니까 실제적인 건물이 잘려나가는 폭은 6 빼기 1.5 해서 4.5m가 되겠네요. 1층 상가가 들어가는 4층 건물이면요. 통상 13m가 넘고요. 만약 엘리베이터까지 있다면 14에서 15m 이상으로 됩니다. 이때 일조권 적용을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을 단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물 높이 15.2m입니다.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대지 경계선에서 1.5m만 띄워서 4층까지도 비스듬히 잘리지 않고 곧게 건물 면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조권 적용이 된다면 15.2m에 2분의 1을 이격해야 하니까 무려 7.6m를 띄워야 하고요. 건물과 대지 경계선이 1.5m니까 결국 건물은 6.1m가 잘려나간다는 계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건물의 가로 길이가 11.9m입니다. 그런데 세로 길이 6.1m가 잘려나가면요. 평수로 계산해 보시면 22평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면적 22평이면 3룸에 화장실 2개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면적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렇게 일조권 적용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일조권 적용을 받는 대다수의 건물은 그냥 순순히 이격거리를 적용받아야 할까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합니다. 건물 높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2층, 3층, 4층에 들어가는 주택은 층고 3m로 설정해도 어차피 바닥과 천정 공사 후에는 실제 높이 2.3m로 되기 때문에 높이를 추가적으로 내리기 쉽지 않고요. 1층 상가 부분과 옥상 부분에서 높이를 최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가 층고가 내려가면
개방감이 떨어지지만 이격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은 층고를 요하는 업종은 아쉽지만 포기하셔야 됩니다. 1층 천장을 최대한 노출하여서 높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1조건 적용에 대해서 그리고 1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